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 일본산 제품은 강한 페인트 마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면 몸에 칩과 긁힌 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녹슬지 않습니다. 본체가 부식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 후면 번호판 아래에 빨간색 코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고 포레스터를 선택할 때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체 부위와 기타 예비 부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치가 포함된 새 앞 범퍼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3, 4배 더 저렴한 고품질이 비순정 부품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대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5번째 문이 잘 닫히지 않으면 처음에도 3개 닫히지 않음, 참아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1세대부터 포리스터의 디자인 특징이었습니다. 포리스터에는 정기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정지됩니다. 하향등, 브레이크등, 번호판 등이 자주 켜집니다. 하지만 비용은 1센트입니다. 그러나 원래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반대이고 수평으로 위치한 실린더의 피스톤은 두 권투 선수의 주먹처럼 서로를 향해 움직입니다. 2리터 기본 4초 FB22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원은 25만 킬로미터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정밀 검사 중에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블록과 헤드를 교체하지 않고 수행됩니다. 피스톤 딩과 라이너만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후에도 엔진은 동일한 양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드라이브에서는 엔진이 2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일 레벨을 모니터링하고 더 자주 수행할 수 있지만 적어도 15,000km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바러프 권투 선수는 점도가 0W-20인 고품질 합성 오일을 선호합니다. 크랭크 케이스의 크기는 적당합니다. 따라서 레벨이 감소하면 과열 및 오일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 체인의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5리터 4초는 이 룸의 거의 정확한 사분이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더 큰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 실린더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린더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실린더 사이의 브리지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FB25의 과열 경향이 증가하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박서 엔진의 엔진 윤활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매년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한 엔진과 에어컨 라디에이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두 엔진 모두 때때로 6만 킬로미터에서 타이밍 체인 커버 아래에서 오일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실런트 위에 노딥니다. 구동 벨트의 서비스 수명은 작동 조건과 평균 5만에서 8만 킬로미터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닳거나 찢어진 가죽끈으로 인해 후드 아래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대시보드의 엔진 점검 표시등이 자주 켜집니다. 고속으로 장시간 주행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류 0420이 나타나며 이는 중요하지 않은 연료 사용을 의미합니다. 주유소를 바꾸거나 옥탄가가 더 높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대개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품질 연료를 무시하면 조만간 촉매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터보 엔진에서는 전자제어 장치를 깜박임으로써 두 번째 센서가 오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박서 터보 엔진은 자연 흡기 엔진보다 수명이 눈에 띄게 짧습니다. 최대 20만 킬로미터. 과열에 더욱 취약하고 결과적으로 오일 부족이 발생합니다. 펌프 및 터빈 교체 헤드는 큰 비용을 피하려면 터보 타이머와 온도 및 유압 센서를 설치하십시오. 엔진 윤활유 교체 간격을 7,500km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엔진은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부품 비용을 제외하고 점압 플러그 교체 비용만 거의 $2,000에 달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서 엔진의 원래 설계에는 공기 필터와 배터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상부 라디에이터 탱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은 또한 토크가 4바퀴 모두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단순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약 51%가 리어 엑슬로 이동하여 포리스터의 후륜 구동 습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에는 다운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염이 수년간 생산되면서 모든 선천성 질환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사용된 복사본이라도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어 박스와 트랜스퍼 케이스의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변속기 수명의 열쇠입니다. 일본인은 6만 킬로미터마다 유체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과 다르며 여기에 추진 벨트는 체인이며 6개의 고정 가상 기어도 있습니다. 리니얼 라닉은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방지하려면 45,000km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브랜드 윤활유인 수버루 시붓 오일 리니어 트라닉 2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정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오일이 채워져 있습니다. 독립 서스펜션을 사용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이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약점은 허브와 함께 조립되고 평균 7만에서 10만 킬로미터를 제공하는 휠 베어링으로 간주됩니다. 이때까지 전면 컨트롤 암의 무소음 블록은 일반적으로 마모됩니다. 뒤쪽 네버의 고무 밴드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조차도 이전이 아닌 15만 킬로미터에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밋빛 배경에 비해 스티어링 렉은 취약성이 돋보입니다. 메커니즘이 노크하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포리스터를 구입하는 것은 꽤 수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신뢰성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동차를 원활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된 예를 찾는 것입니다. 시베트가 장착된 터보 버전에는 특수 제어가 적용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